네, 여러분들 친정 엄마랑 가끔 대화 나눌 때 있죠. 뭐 좋은 얘기도 하지만 또 옛날 얘기들을 하면서 서로 좀 감정이 언짢았던 기억을 얘기할 때도 있으실 거예요. 자라다 보면 누구나 어려웠던 때, 서러웠던 때, 억울했던 때, 특히 이제 엄마한테 괜히 혼났다든지 뭐 좀 차별을 받은 것 같다든지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 뭐 서운했다든지 이런 기억들이 있으실 텐데, 근데 그거를 이렇게 나도 모르게 얘기를 하게 될 때가 있죠. 뭐 엄마 그때 왜 그랬어? 아 그때 내가 잘못한 거 아니라고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친정 어머니는 모든 걸 부정하세요. 모든 걸 부정하거나 기억이 안 나면 내가 힘들어서 그랬다 그래요. 야 그때는 내가 힘들어서 그랬지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는데, 야 그때 네 아버지가 이랬다고 뭐 내가 너네 데리고 죽을라 그랬어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제가 한 1단계로 하면 막 5단계로 받아치십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저는 철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뭐 이제 그랬다는 걸로 끝나죠. 그래서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. 뭐 얘기라는 게 이렇게 하면 아 그랬구나 뭐 이래야지 하는 건데, 그냥 우리 엄마는 안 받아주는 사람이야 이제 이렇게 하고 끝나니까요. 근데 이제 저희 애들이 크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저하고 지내면서 이제 있었던 얘기들을 하면서 엄마 나는 그때 이랬어 이런 얘기들을 이제 듣게 돼요.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걸 내가 조금 빨리 알아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일들이 좀 있더라고요. 좀 많겠죠. 근데 이제 걔가 생각나는 걸 얘기하니까 좀 지금 와서 후회가 되네 라든지 뭐 그때 되게 애가 속상했겠다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혹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좀 놓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잠깐 멈춰서 잡을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될까 해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려고요. 아마 이제 우리 딸이 초등학교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학습지를 하나 하고 있었어요. 친구들은 다 하는데 자기만 안 시켜준다 그래서 하도 졸라서 이제 그때 수학이었나 뭐 그런 걸 하나 하고 있었는데, 학습지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매일매일 일정 분량을 하고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뭐 20분이나 30분 그렇게 쭉 훑어주고 가시잖아요. 근데 이제 저는 그 시간을 맞추는 게 저한테는 되게 힘들었어요. 그러니까 막 집에 와서 퇴근해서 와서 이게 선생님이 오시면 맞고 애가 있어야 돼. 애가 있어야죠. 애가 있으면 선생님이 오시면 이렇게 이제 그 수업이 진행되는 걸 이렇게 보고 또 이제 배웅해드리고.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집에 왔을 때 딸이 없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몇 번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막 그날만 되면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게 이제 학습지 선생님도 손님인데 손님이 우리 집에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애가 없어.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 어떻겠어요? 뭐 여러분도 이제 경험해 보셨죠? 그래서 이제 몇 번 그러는 중에 제가 막 되게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데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이제 애가 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선생님 죄송해요. 잠깐만요. 얘가 잠깐 어디 갔나 봐요. 제가 찾아올게요. 라고 이제 막 동네를 뛰었습니다. 동네를 뛰는데 그 학습지 시간이 그 당시 한 20분인가 30분으로 알고 있는데 15분에 애를 찾았어요. 그래서 어떻게 해요? 이렇게 손목을 확 잡아채고 막 또 집으로 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데 막 너무 그때 화가 나는 거예요. 너무 화가 나서 오늘 안 되겠구나. 오늘은 이제 시간은 다 됐고 얘를 잡아오면 뭐해. 그냥 선생님 가시라 그래야 되겠다. 얘는 도대체 왜 이래. 이제 막 이런 마음으로 집에 와서 이렇게 문을 열고 이게 선생님이 뭐 이제 왔니? 뭐 이제 애한테 그런데 선생님 죄송해요. 오늘은 가셔야 될 것 같아요. 시간이 있어서 아니 어머니 그래도 뭐 그래서 아니 그래도가 아니라 이제 그 다음 애들이 쭉 기다리고 있잖아요. 그래서 네 선생님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.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. 현관에 이렇게 딸이랑 있는데 딸이 이렇게 엄마 하고 이제 뭘 주더라고요.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잡초예요. 잡초. 그 잔디밭에서 이제 봄이나 이렇게 꽃 같은 하얀 게 이렇게 매달린
매달렸다고 해야 되나? 핀이라고 해야겠군요. 흰 꽃 비스무리한 게 핀. 잡초인데 이제 이게 따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 가지가 흘러내리는 그걸 이렇게 주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저희 딸이 밖에서 뭘 이렇게 많이 주워왔어요. 이렇게 뭐 쓰레기 버리는 그 분리수거 해놓은 데 가서도 뭘 주워오고, 길을 가다가 돌도 주워오고. 그래서 개방에 가면은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물건들, 위생 상태가 불량한 물건들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아, 얘가 뭘 또 뜯어왔구나 해서 줘! 그래서 확 뺏은 다음에 이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은 이렇게 네, 호흡을 가다듬느라고 되게 애를 썼던 것 같아요. 아마 그리고 그 달이 끝나면서 이제 그 학습지도 끊었던 걸로 생각이 나는데, 야, 학습지는 네가 하는데 이제 왜 이렇게 내가 힘드니? 뭐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. 아이도 뭐 제가 끄는 거에 대해서 네,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그 당시 일을 이제 지금 20살이 넘은 이제 딸아이가 저랑은 굉장히 다르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. 물론 이제 학습지 시간에 자기가 뭐 제때 안 들어왔다, 뭐 이제 이런 것 정도는 이제 컸으니까 판단이 되는데, 자기 기억에는 이렇게 요거는 믿을 수 없어요. 이게 선생님이 올 때가 됐으니까 집에 가야지,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. 근데 그건 제가 못 믿습니다. 근데 이렇게 집에 이렇게 오는데 이제 화단에 예쁜 꽃이 피었다는 거죠. 예쁜 꽃. 그래서 엄마한테 꽃을 줘야겠다. 그래서 이렇게 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봤던 이렇게 가지가 축축 늘어진 그 꽃들은 우리 딸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엄마를 주려고 땄던 그 꽃이었다는 거죠. 그래서 정말 이렇게 랄랄라 하고 집에 오는데 엄마가 저기서 이렇게 이제 호랑이 같은 얼굴 나타나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이렇게 바깥이니까 제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겠지만, 너 여기 왜 있어? 빨리 가. 뭐 이렇게 약간 이를 악문 소리를 냈겠죠.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엘리베이터에 친구가 있었대요. 근데 이제 그 장면은 저는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서 제가 혼을 냈다는 거죠.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 딸은 친구가 있으니까 엄마가 또 혼내는 것 같았대요.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인격이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. 저도 옛날에 친구 앞에서 엄마한테 혼나본 적이 있어서. 근데 분명하다는 거예요. 엄마가 걔를 한번 쳐다보고 자기를 더 무섭게 혼냈다.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, 뭐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화가 나면 배는 게 없잖아요. 그러니까 뭐 아마 야, 너도 창피한 걸 알아, 뭐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는 모르겠다. 뭐 요 정도로 인정. 그리고 이제 딸아이는 그 다음에 집에 갔는데 선생님은 잘 기억이 안 난대요. 거기 선생님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엄마를 주려고 그 따온 엄마 꽃을 엄마가 집어 던졌다는 거죠. 근데 이제 저는 그거 줘 하고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렇게 생각해요. 근데 딸은 엄마가 그거를 집어 던졌다. 뭐 던졌겠죠. 이렇게 살짝 놓진 않았겠죠.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다 듣고 제일 좀 미안했던 건, 얘가 그냥 뭘 주워온 게 아니라 엄마를 주려고 그랬었구나. 뭐 알 수는 없죠. 알 수는 없지만 아이들의 마음은 항상 엄마가 알 수 없는 곳으로 옮겨간다는 거죠. 그래서 나는 내 맥락을 타고 움직이고 힘들게 퇴근하고 갔는데 선생님은 오셨고 애는 없고 뭐 미친듯이 아파트 단지를 뛰어다니다가 시간이 다 돼서 애를 잡고 끌고 가는데 선생님 볼 얼굴도 없고 막 이렇게 일도 팽개치고 왔는데 화나고 뭐 이제 이런 맥락에서 움직였죠. 근데 애는 이제 밖에서 좀 놀다가 엄마가 학습지 하러 오랬지 해서 학습지를 하러 들어가는데 꽃이 보여. 그래서 엄마 주면 좋아하겠다 하고 이렇게 꽃을 따서 가는데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서 바로 확 납고 채더니 엘리베이터에 태우고 친구가 있는데 막 야단을 치고 집에 들어가서 그 꽃을 집어 던졌다. 예, 이제 스토리가 이렇게 아주 다른 희극과 비극, 비극과 더 심한 비극. 뭐 그렇죠? 저 제3자는 이제 재미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. 지금 보면. 근데 이제 그 당시엔 서로 비장한 스토리를 가진 채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, 제가 이제 애를 다 키우고 보니까 어차피 아이가 엄마 마음을 아는 건 아니더라고요. 어렸을 때는. 그래서 이건 되게 그 불리한 위치예요.
뭔가 서로 감정 소통이 안 되고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상황이라면 그건 이제 100% 엄마가 조금 더 잘했어야 되는 그런 되게 일방적인 관계다. 왜냐면 저는 그러니까 그래 네가 엄마한테 꽃을 주려고 했던 건 참 고마운데 그리고 이제 끝나질 않는 거예요. 엄마도 힘들었어. 넌 왜 그렇게 자주 하다가 참 너 초등학생이지 뭐 이런 마음이. 근데 남이었으면 훨씬 더 화를 냈을 것 같은데 딸이니까 이제 그만큼 인과관계에서 원인 제공 네가 했으니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하는 정도가 그래 네가 초등학교 2학년이니 뭐 넌 크게 잘못한 거 없어. 그렇지만 엄마는 너무 화가 났어. 이제 이 관계에서 그렇지만 화가 났어를 내려놓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. 이 나이까지도. 그래서 아직도 가끔 그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딸한테 얘기하죠. 야, 애 키우는 거 진짜 힘들어. 그러니까 너는 서운했겠지만 엄마도 진짜 힘들었어. 그리고 얘기를 안 하고 네가 진짜 서운했겠다. 기껏 꽃을 따왔는데 몇 살이면 제가 그 말이 나올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완전히 순수하게 엄마 진짜 미안하다 야. 그때 몰랐어. 근데 아직은 아니 네가 그때 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일 거예요. 아니 얘가 왜 이래? 네가 그러니까 엄마가 화를 내지. 뭐 이제 이런 상황들이 날마다 벌어질 텐데 그 중에서 한 번 정도만 맞아 20년이 지나서 얘랑 나랑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그래 그때 그랬구나. 엄마가 미안 이렇게 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. 그러니까 10번 중에 한 번 정도는 그래 네가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알아주시는 거. 그게 또 오늘을 좀 편안하게 나는 하나의 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